여러분 사탕 좋아하십니까? 사탕을 좋아하면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어떤 사탕을 좋아하세요? 네, 선생님은 계피 맛을 좋아합니다. 계피 맛. 여러분 계피 맛 사탕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계피 맛을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사탕을 사올 때는 계피 맛만 사오세요. 그래서 계피만 사와요. 자, 후추가 아니라 후추입니다. 계피만 사와 후추. 우리들의 영원한 영어쌤 위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랬죠? 네, 지난 시간까지 1형제, 2형제, 3형제까지 배웠습니다. 특히나 3형제가 굉장히 외울 게 많았는데 여러분 계속 영상을 반복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청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반복이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죠. 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장의 사형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형식이죠. 먼저 주어가 오고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문장에서 박과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동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과 같은 존재가 주어라고 그랬습니다. 주어하고 동사는 같이 늘 따라다니죠. 그리고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 I gi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준다. 그러면 I가 주어고 give가 동사고요. 힘이 간접 목적어입니다. book이 직접 목적어요. 그래서 SVIO DO가 됩니다. 여기에서 간접 목적어를 뭐뭐에게라고 해석하고 직접 목적어를 뭐뭐을르리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당연히 뭐뭐에게니까 사람이 오고요.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 오겠죠. 사형제를 삼형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I give him a book. 방금 예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요.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자리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I give a book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접 목적어를 여기 원래 직접 목적어 있는 자리로 또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에 전치사를 써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힘이 왔죠. 자, 사형제를 삼형제로 바꿀 때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런 전치사가 뭐가 있냐면 to나 for나 of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쩔 때 to를 쓰고 for를 쓰고 of를 쓰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o를 쓰는 경우는 보통 give, send, tell, write, sell, teach, show, lend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to를 쓰고요. 너무 많죠, 여러분. 좀 외우기 어렵잖아요. 자, 이 to는 외우지 마시고요. 이 for를 쓰는 거를 한번 외워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사탕 좋아하십니까? 사탕을 좋아하면 어떤 맛을 좋아하나요? 어떤 사탕을 좋아하세요? 네, 선생님은 계피 맛을 좋아합니다. 계피 맛. 여러분 계피 맛 사탕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네, 계피 맛을 선생님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사탕을 사올 때는 계피 맛만 사오세요. 그래서 계피만 사와요. 자, 후추가 아니라 쿡추입니다. 계피만 사와 쿡추. 자, 이런 동사가 있어요. get, find, make, buy, cook, choose. 계피만 사와 쿡추. 자, 이런 동사들이 오면 사형제를 삼형제로 바꿀 때 전치사 for를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of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ask만 외워두세요. 쉽죠? 네, 그러면 계피만 사와 쿡추 한번 볼까요? He bought her book. 그는 그녀에게 책을 한 권 사줬다. buy의 과거죠. bought. he가 주어, bought 동사, her 간접 목적어, a book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바꾸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직접 목적어가 이 자리에 오고요. 간접 목적어가 이 자리에 옵니다. 근데 전치사가 들어갔죠? 이유는 왜 그렇죠? 이 by라는 이 동사는 전치사 for를 요구하죠. 그래서 for가 왔습니다. 이제 of를 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She asked him some questions. 그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she가 주어이고 asked가 동사고 him이 간접 목적어, some question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에게 약간의 질문을 했다. 그러면 얘를 사형제를 삼형제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주고요. 간접 목적을 뒤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ask란 동사 때문에 전치사가 뭘 쓴다? of를 쓴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오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형제는 먼저 주어가 오고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옵니다. 여러분 목적격 보호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이형제에서 주격 보호가 있었죠? 주격 보호는 뭐를 보충해준다? 주어를 보충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어하고 주격 보호는 성분이 같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는 같다는 거죠. 뭐가요? 성분이요.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명사, 목적격 보호로 명사가 온다는 거죠. He called me a bookworm. 그는 불렀다. 누구를? 나를 뭐로? 책벌레로. 책벌레 여러분 아십니까? 책을 갉아먹는 벌레가 아니라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여러분 더 넓은 세계, 더 보지 못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책벌레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자, 그러면 그가 책벌레입니까? 내가 책벌레입니까? 네, 맞어요. 내가 책벌레예요. 두 번째로 형용사가 옵니다. We keep the room clean. 우리는 방을 깨끗이 유지했다. 우리가 깨끗합니까? 방이 깨끗합니까? 네, 방이 깨끗하죠. 맞습니다. 얘가 목적어고 clean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용사의 특징이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인다는 거죠. 네,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 배운 거죠 이미. 다음으로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사 배울 때 명사 역할을 하는 부정사 있었죠. 예, 그럴 때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를 배웠어요. He asked me to go there. 내가 거기에 가도록 요청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가 갑니까? 내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me하고 to가 같습니다. 우리가 묻기를 원하니까 말하기를 허락하고 충고를 주문하고 기대한다. 묻기를 원하니까 말하기를 허락하고 충고를 주문하고 기대한다. 외우셨습니까? 묻기를 원하니까 말하기를 허락하고 충고를 주문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외웁니다. 네, 이 동사들이 있는데요. 묻기를 ask, 원하니까 want, 말하기를 tell, 허락하고 allow, 충고를 advise, 주문하고 order, 기대한다 expect. 이거 부정사 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모르신 분 한번 복습하고 오세요. 네, 부정사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목적격 보호로 부정사가 왔습니다. 이유는 뭐다? 이 ask란 동사 때문에. 이런 동사가 오면 목적격 보호로 부정사가 온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5강에서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죠? 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ake, have, read. 근데 make가 뜻이 강하고 점점 더 약해진다고 그랬죠? My mom made me clean the room. 나의 엄마가 내가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사역동사는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그랬죠? 시킴동사. 그래서 여기 엄마가 청소합니까? 내가 청소합니까? 내가 청소하죠. 그래서 이 me가 목적어고 clean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우리 청소년기 학생들은 굉장히 방을 청소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방이 어지럽혀졌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방 좀 청소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왜? 하기 싫은데도 한 거죠. 억지로 시킨 겁니다. 이 me가 내가요, 청소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일방적으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뭐 하도록?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청소합니다. 그래서 me가 목적어고 clean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Why don't you have a mechanic check your car? 수리공이 너의 차를 점검하도록 시키는 게 어때? 이런 말이죠. 해보는 게 어때? 그러면 수리공이 차를 점검합니까? 당신이 점검합니까? 네, 수리공이 점검하죠. 그래서 mechanic이 목적어고 체크가 목적 보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My parents let me go there. 나의 부모님이 내가 거기에 가도록 허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가는 거는 부모님이 갑니까? 내가 갑니까?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me가 목적어고 go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여기 예문에서 이 나는 방을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요, 거기에. 근데 엄마가 허락이 준 거예요. 그죠? 의미 차이 아시겠습니까? make하고 let의 의미 차이죠. 이거는 뭐뭐 하도록 허락하는 거고 얘는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고 얘는 하고 싶은데 허락해 준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으로 원형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오는 건데요. 이제 지각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각동사 배웠죠? 부정사 편에서 배웠습니다. See, watch, look at, hear, listen to, smell, taste, feel. 오감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네. 자, 이런 동사들이 지각동사입니다. I saw her dance on the stage. 나는 그녀가 무대에서 춤추는 거를 보았다. 자, 그녀가 춤을 춥니까? 내가 춥니까? 그녀가 추는 거예요. 그래서 her가 목적어고 dance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She could hear her dog bark in the garden. 그는 그녀의 개가 정원에서 짖는 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짖습니까? 그녀의 개가 짖습니까? 그녀의 개가 짖죠. 네, 그녀의 개가 짖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her dog가 목적어고요. bark가 목적격 보호죠. she가 bark 하는 거 아니죠. 그녀가 bark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bark, 물론 남자도 bark 하면 이상하고 다 이상하죠, 여러분. I feel someone touch my back. 나는 누군가가 내 등을 만지는 거를 느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등을 누가 만지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누군가가 만집니다. 내가 만집니까? 누군가가 만집니까? 네, 누군가가 만지죠. 그래서 someone이 목적어고 touch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다음으로 목적격 보호로 분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분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무슨 분사? 현재 분사가 있었고 둘째 과거 분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분사는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네, 동원 참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입니다. 물론 불규칙도 있다고 그랬죠. 동사 변화 그거 여러분 알려드렸죠. 네, 현재 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죠. I saw her cheating in the test. 나는 그녀가 시험에서 컨닝하는 거를 봤다. 컨닝은 이제 콩글리시죠, 여러분. cheating입니다, cheating. 영어로 컨닝하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 컨닝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런 영어 속담도 있죠.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하면은 여러분 다 통합니다. 그녀가 컨닝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목적어고 cheating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근데 아까 지각동사에서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온다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왔습니까? 현재 분사가 왔어요. 네, 현재 분사를 쓰면 어떤 의미가 강해진다? 진행의 의미가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시험에서 그녀가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진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과거 분사는 완료와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도난당했다. 그녀의 지갑이 훔쳐지도록 시켰다 이런 말이죠. 좀 이상하죠.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면은 have라는 이 동사가 사역동사라고 그랬죠. 시키다. 그녀가 시켰어요. 뭘 시켰습니까? 그녀의 지갑이 어도록 훔치도록 시킵니까? 제발 내 지갑 좀 훔쳐가 주세요. 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제 물건 좀 훔쳐가 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물건 있는 대로 다 훔쳐가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녀의 지갑이 훔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훔쳐지는 겁니다. 도난 당한 거죠. 그래서 steal, stole, stolen. 그래서 과거 분사가 온 겁니다. 훔치다, 과거 분사, 훔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지갑이 훔쳐진 거죠. 그녀가 훔쳐진 겁니까? 아닙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니죠. 그녀의 지갑이 훔쳐진 겁니다. 그래서 her wallet이 목적어고 stolen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사형제와 오형제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형제와 삼형제, 이형식과 삼형식 구분하는 방법 배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오형제 구분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사형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는 그에게 책을 하나 주었다. 힘이 간접 목적어고 어북이 직접 목적어였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 힘하고 북하고는 어때요? 다르다는 거죠. 그가 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오형제에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는 같다는 겁니다. 당연히 보호는 보충해 준다고 그랬죠? 뭘 보충해 줘요? 목적어를 보충해 줘요. 당연히 어때요? 성분이 같기 때문에요. I call him a genius. 나는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대단한가 봐요. 천재. 천재가 아시죠, 여러분? 천하의 재수없는 놈입니다. 그럼 영재는 뭐죠, 여러분? 영원히 재수없는 놈? 아,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면 그가 천재입니까? 내가 천재입니까? 네, 그가 천재예요. 그래서 힘이 목적어고 a genius가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그하고 genius는 같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She showed them the painting. 그녀는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그림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them이 간접 목적어고 the painting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them하고 the painting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we painted the picture yellow. 우리는 그 그림을 노란색으로 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노란해진 겁니까? 그림이 노란해진 겁니까? 네, 그림이 노란색이 된 거죠. 그래서 더 그림이 노란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사형제와 오형식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쉽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거. 전치사를 쓴다고 그랬죠? to, for, of. 그 다음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는 것들 방금 설명했는데 반드시 그거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사형식과 오형식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See you next class.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